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코스피 11.98포인트 0.4% 상승을 하고 좀 끝났죠. 네, 장 중반에 좀 더 올라갔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승하고 끝이 났고, 코스닥 1.17, 그러니까 1.17포인트 0.12% 이제 올라간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뭐 증시 뭐 대외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많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파월 의장이 강한 발언, 어떤 회복에 대한 강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투자자들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는 이제 대형 투자자들, 소위 이제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눈치를 보면서 좀 그래도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몰래 몰래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대놓고 좀 막 하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전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운영해가는 그런 그 어떤 고위 관료들의 그런 정책적 그 발언 이런 걸 관련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본인들, 대형 투자들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라 그러죠. 돈의 힘으로 뭐라 그러든 우리 마음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이제 나스닥에서 기술주들, 그동안 이제 성장을 해왔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끝났어요.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도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오늘 약했죠. 네, 기술주들이 약했고 한국 증시도 기술주들이 오늘 좀 맥을 못 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모양이 좀 있었고 또 북한에서 또 미사일, 탄도미사일이었나요? 뭐 발사해서 또 오늘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런 건 어차피 테마라 그런 거 잘못 이제 손대시면요. 테마 종목은 잘못 손대시면 그게 또 금방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고 하면서 빨리 수익을 낼 것 같지만 또 급락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테마 종목은 어지간하면은 뭐 그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실 것 같으면은 소액으로 그냥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재미 좀 본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산주들 좀 그렇게 움직였고, 뭐 또 스웨즈 운하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제 자초하면서 운하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 길을.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배가 강풍이 그랬다 그랬네요. 해류에 밀려갖고 자초가 됐는데 그 운하 자체를 막아버렸는데 그 운하가 그쪽 통해 갖고 뭐죠 석유 이런 어, 원유 이런 걸 갖다 수송을 하는데 그쪽 통해서 가는 이제 운송되는 원유량이 전 세계 원유량이 한 10 몇 퍼센트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장 그 길목이 막혔으니 원유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유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6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57점 몇 달러인가 이렇게 6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유가가 3.7달러인가가 이제 또 올라갔고 61달러인가 이렇게 또 올라갔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오늘 정유업체들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도 그렇고 좀 재미 좀 봤죠. 오늘 또 그쪽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좀 한번 쭉 보면 코스피 오늘 코스피 3천은 회복은 했어요. 3천 회복은 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미난 모습이 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시키면서 회복을 했다기보다 그냥 회복을 위한 그냥 회복만 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갖고 이거는 뭐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반등을 반등을 해서 이게 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지수 회복을 위한 정도 이제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서 아직은 강한 반등 박스권 안에서 강한 반등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코스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스웨즈 운하 사고 이걸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죠. 여기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우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뭐 우려가 크죠. 한국도 정부에서 이제 심심하면은 추경을 해갖고 하겠다. 이제 돈 찍어서 하는 거에 좀 재미를 들려갖고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한국도 지나치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떤
네, 또 기대가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어, 네, 제가 지금 뭔가 좀 갑자기 말문이 막힌 이유가 은행주가 네, 외국인 매도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상승을 하나요? 네, 이게 참 아마 이거 기사 탈고할 때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누구신가 이게 참. 네, 기자님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에 힘입어서 네, 동반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최근 종목들 중에 매도세 많았던 종목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연기금 매도도 많았잖아요. 연기금 매도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근데 아무튼 네, 저도 지금 순간 당황을 했는데, 네, 은행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올라갔죠. KB금융, 뭐 신한지주, 그다음에 제주은행이 아니라 뭐죠? 저 기업은행인가요? 뭐 이런 데들. 네, 은행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네, 그런 심리 때문에 음, 외국인 매수입니다. 매수.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매수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했어요. 아마 보시면 이제 금융주들, 뭐 기업은행이나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이런 데 보시면 외인들 매수세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한국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면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야 뭐 예대 마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수익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실적 개선주.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렇긴 한데요. 요즘 삼성 엔지니어링, SK 케미칼이 둘 다 좀 약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 약간 성장주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있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왜 그 피드땀부터 해갖고 그 전반적인 설계, 그 엔지니어링 그 플랫폼 설계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뭐 3D CAD도 도입하고 하면서 뭔가 미래화시키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성장주 때문이라기보다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가 뭐 소규모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플랜트나 이런 쪽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보통 3년에서 5년짜리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 반영하는데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종목보다 지금은요, 시장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그 단기 실적을 놓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3월 끝나면 1분기 어닝 시즌이 오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텐데, 거기 눈앞에 보이는 거, 딱 눈앞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제 시장이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케미칼하고 SK 케미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러면 한동안 그냥 아무 그 없이 이렇게 힘들기만 할 거냐?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아마 이제 조만간 1분기 발표 나고도 예상도 나오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실적 개선세도 그렇고 좀 좋아 보일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플랜트 작년에 수주했던 것도 그렇고 그게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고 신규 매출 나오고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급등했잖아요. 이게 수혜주 운하권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하고 큰 영향 주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유가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유가 상승에 이제 반응을 해서 좀 움직일 소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부터 바이오 사이언스 자회사 뭐 연결회계라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매출이 이제 1분기부터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린 케미칼 쪽도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거. 자, 이런 게 나오면서 어닝 시즌에 또 한번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기대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장기간 뭐 하반기까지 손 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움직일 그런 재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근거가 조금씩은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실적 중심으로 가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 기대 가치보다는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 중심으로 좀 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종목이 좀 투심이 가고 있는데,
LG화 그동안 이제 배터리 SK 이노베이션이랑 해서 배터리 분쟁권, 네, 폴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내조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게 나오면서 좀 약세였는데 어 뭐 영업이익 늘 거다. 이쪽 뭐 석유화학 쪽 제품들, 근데 이쪽이 좀 많이 좀 그 마진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쪽 마진율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실적이 좀 그쪽 부분에서 실적이 또 많이 개선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보고 반등을 노린 그런 매매를 하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튼 뭐, 네, 오늘, 미사일 쏴갖고, 뭐, 전형적인, 네, 방산주의에 좀 움직인 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좀 뭐 하나 또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찬밥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기술주들이 요즘 조금 네,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흐름상. 그래서 경기 순환주로 이제 옮겨간다. 그러니까 경기가 반등할 때 거기에 당장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자 그동안 국채금리가 자꾸 어떤 하나의 건덕지 그러니까 어떤 근거였는데 핑계거리였죠. 국채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그동안 국채가 이제 하락을 하면 기술주가 상승을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오르면 기술주가 떨어지고 국채 내리면 기술주가 오르고 이게 좀 반복됐었는데 지금 이 국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떨어졌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다른 것보다 네, 경기 순환주 그러니까 기술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대규모 부양책 나오고 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 거기로 이제 투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 기술주나 이런 좀 중장기적인 그런 가치주보다 가치 성장주보다는 당장 눈앞에 뭔가를 보여줄 실적주로 좀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매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지나면 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은 지금 투심이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뭐 다우 뭐 네, 이런 데도 블루칩 뭐 다 떨어졌고 네, 다 떨어져서 미국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금리마저 떨어졌어요. 얘네 떨어지면 금리 올랐는데 금리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1.67까지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죠. 네. 지금 경기 순환매 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좀 기술주는 사실 좀 조정이 오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이제 기술주가 약간 소외를 받으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소외라는 게 뭐냐면 매수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왜 그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죠? 관심을 갖는다. 이게 저 종목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도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쵸? 아, 걔 요즘 뭐 주가도 안 좋고 잊어버리시는 그런 경우 있죠. 이게 소외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 매수를 하겠다는 투심 그게 기술주한테 뭐 싫어 이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 눈앞에서 움직일 만한 경기 민감주 눈앞에서 당장 실적을 좋게 발표할 종목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음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그런 기술주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길게 보시는 아주 장기 투자 이런 경우에는 뭐 박앤세일 그러니까 세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장기금리 진정세 보였다고 하지만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요즘 미국 대형 투자자들이, 기관들이 그냥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자기들 투자 전략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서 막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 말 보고 아, 이제 금리 끝났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계속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뭐 지금 말로는 이제 경기 순환주로 시장의 초점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매수가 일로 갔다. 그리고 고공행진이었던 여기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다. 뭐 이런 뜻이고요. 크루즈 이쪽 관련해서는 크루즈선 쪽 관련된 그 로비스트들이 계속 이 미국 그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다가
좀 어느 정도 하게 좀 해줘. 네, 이번 여름에는 좀 하게 해줘 하고 했지만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NO 그랬어요. 거부. 그러면서 이쪽 또 운행 안 되는구나 하는 실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동반으로 여행주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항공주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한국 같은 경우 항공주 결국은 나중에 반등할 때 또 앞장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텔이 그 200억 달러, 22조를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 하겠다고 나섰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인텔에서 이제 파운드리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팹을 설치를 하겠대요. 네. 파운드리라는 게 그거 팹이 하나의 이제 공장 같은 거예요. 공장 반도체 생산 설비인데, 근데 팹리스 이제 팹이 없이 설계만 하는 데 있거든요. 설계하는 데는 자기 공장이 없으니까 생산을 이렇게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 받아서 생산하는 시설이 파운드리예요. 네, 파운드리인데 기본적으로 인텔은 자기들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시장이 워낙에 커지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요즘 파운드리 쪽이요 난리예요, 난리. 이게 지금 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난리예요. 사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파운드리 쪽에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자장비들 좀 영향을 받을까봐 좀 고민되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자동차에도 전자제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 전자제품 당연히 뭐 그 반도체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미국에서 한파 때문에 그 텍사스 오스틴 그 삼성 공장이 멈췄었죠. 네, 파운드리 공장이 멈췄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그걸로 이제 TSMC, 대만의 TSMC가 반사이익을 얻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TSMC가 좋아했다라는 풍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만이요, 그 몇십 년 만에 지금 최대 가뭄이에요. 지금 가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지금 뭐, 저기 뭐야, 반도체 이런 시설들은요, 한번 생산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 생산에 필요한 그 공업용수 이게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요. 하루에만 40만 톤 이상인가요? 그 필요한데, 급수차로 뭐 40톤인가? 뭐 그런 급수차로 얼마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참 그런데 이 파운드리 쪽이요. 뭔가가 자연재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파운드리 업계에 지금 막 자연재해들이 막 들이닥쳐요. 한쪽은 한파, 한쪽은 가뭄. 네. 이러면서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어마무시하거든요. 결국은 언젠가는 생산을 재개를 하면서 갈 텐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요, 파운드리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인텔이 자, 우리도 진입을 해보자 이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TSMC나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공룡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는 거라 악재기는 합니다. 악재기는 한데 결국은 이쪽은 기술력 그리고 고객 확보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데고, 뭐 경쟁은 좀 더 심화되겠지만 결국 잘하는 사람들이 확대해 나가는 거라서 기존에 뭐 잘했던 TSMC나 삼성이나 네, 뭐 더 잘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단기간으로는 저게 아마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파운드리 그 공장들이 자꾸 멈추고 있으면 뭐 그거를 전달받아서 생산하는 자동차 업계나 이런 전자제품 업계도 업계에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결국 이런 걸 이제 납품을 해야지 또 돈을 버는 건데, 공장이 멈추면 그 납품 수량이 주는 거고 매출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그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걸 조금 감안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롭고 강력한 사이클 시작, 매우 강력한 한 해 될 거. 연준은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파월이 또 제닛 앨런, 네, 재무장관이죠. 2021년 경제가 매우 우수한 성장 엄청나게 잘할 거다. 네, 물론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이런 리스크들이 있겠지만 엄청 잘할 거다. 네, 강력한 한 해가 될 거다. 경기 성장에 대해서 네,
이 부분들 경기 성장에 대해서 되게 강한 신호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이 시큰둥한데 아마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경기 성장에 대한 메시지. 그렇게 되면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도 유동성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보다는 경기 성장하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걸로 인지가 되면 국제 쪽 시장에서도 이제 큰 그 변동 이거는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스웨즈은화 좀 이래서 결국 3.1달러 올라갔고 60.86달러, 거의 61달러 가까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가가 좀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10%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초대형 컨테이너 화물이 스웨즈 운하에 자초하고 길목을 막아버렸어요. 통로를. 운하잖아요, 운하.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하루에 300만 배럴. 네. 그래서 재고가 많기 때문에 원유 공급 둔화는 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냥 이거를 이슈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은 좀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 어쨌든 오늘 뭐 보통 한국 증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이런 원유 관련해서 저런 사고가 벌어지거나 미국 증시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어쨌든 상승은 네 하고선 또 끝나긴 했어요. 끝나긴 했는데 수급상으로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외인들 뭐 매도량 이제 줄였죠. 3조까지 뭐 이렇게 늘렸다가 이제 2조 4천억. 뭐 이 정도는 그동안 노멀한 것 같아요. 뭐 평상시 정도 수준이고 뭐 매수는 좀 덜하긴 했지만 순매도량 해봐야 뭐 794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비중이. 네, 거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사실 외인 매도가 좀 많았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외인들이 이제 점점 다시 매수 전환을 하면서 외인들 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순매도량 많이 줄이고 끝났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도 이제 줄었고 매수가 여전히 9조 아래 10조가 안 되는 상황,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장 상황이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뭐 대기 매수가 있다는 거 어쨌든 그저께인가에 확인은 했죠. 뭐 긍정적인 부분. 자, 기관 금융투자 오늘 3천 아래로 떨어지면서 네,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고 좀 했는데 네, 3천 딱 거기까지 회복할 정도의 그런 반발 매수가 좀 기술적 반발 매수가 들어왔죠. 투신 뭐 보험 네, 이렇게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오늘 이 연기금은 매도를 늘리고 있어요. 또다시 좀 이러고 있는데 기금운용 그 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20%인가까지 늘리겠다 했죠. 근데 그 운영의 위원회 뭐 뉴스 어딘가에도 나왔더라고요. 전문성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니까 탁상 공론으로 대충 20% 늘려 이 얘기하고 끝낸 거예요. 근데 기존에 5%였네요. 3%였나? 3.5%였네요. 그 기금 운용사가 자기 판단하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전술적 운영, 그거는 1%인가로 줄여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케이,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좀 늘려줄게, 국내 주식 비중 좀 늘릴게, 뭐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도세는 줄일게. 대신 기금 운영사가 판단하에 때로는 이제 비중을 줄이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되겠다, 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권한을 확 줄여버렸어요. 그럼 뭐냐면 그냥 비중대로만 이제 연기금은 자기들이 목표한 비중대로만 매도가 기계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더 기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운영하는 곳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전문성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되게 소중한 자금을 그냥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금운용본부에서. 자, 그래서 지금 1조 4천 이게 지금 오늘 좀 여러 가지로 타격을 준 종목들이 많고 연기금에 오늘 매도 타겟이 된 종목들이 또다시 오늘 약세를 보였죠.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부분이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차익, 방향성을 주는 비차익 거래에서는 매도량 자체를 거의 이게 줄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늘렸죠. 어제보다도 많아요. 네, 매수를 좀 더 한 것뿐이지. 이제 외인 매수나 외인 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매도량 자체를 줄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3천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 순매수
이게 그러니까 순매도량이 확 줄거나 순매수 소폭이지만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지금 매도를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이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박스 안으로 완전 들어왔다. 그 가격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안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3000에서 3075 이 정도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을 봐서는 3000에서 3075 사이 박스로 완전 들어왔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연기금이 좀 발목을 잡는 게 좀 어렵죠.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장 초반에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보여서 있었는데, 장 중반에 그래도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또다시 밀려 내려왔고, 그러다가 어쨌든 뭐 3천은 넘기고 끝나긴 했어요. 네, 3천은 넘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막판 마무리도, 네, 위틱이 아니라 아래틱 내려서 끝났거든요. 내려서 끝난 상황이라, 음, 좀 박스권으로 들어왔냐 이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박스권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박스 상단을 위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기관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거고, 박스권이 아직 안 된 거다 그러면은 올라오지 못하면은,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뭐 어떤 기관 매도물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SK 케미칼 뭐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원, 네, 넘어가는 노력은 나오긴 했죠. 장중에 27만 원을 넘겼는데도 어, 여기 27만 원 넘기고 나서 버텨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못 버텼어요. 못 버텼는데 오늘 연기금 보세요. 매도 연기금이 발목을 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조차 오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기금 매도가 좀 이러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어제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고 줄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배를 늘렸어요. 거래량도 줄어 있고 지금 가뜩이나 투심이 약한데 연기금이 그냥 퍼 부었습니다. 보시면 개인 주체 보세요. 외국인도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다 합해서. 근데 연기금 혼자서 이만큼 쏟아 부었죠. 그러니 오늘 주가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쟤네들은 어,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이라 주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들이 비중에 따라 그냥 조절하겠다 하고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지금 27만원에 비해서 26만 5천원은 갭이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27만원 회복이 안 되면 좀 그 27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그 1분기 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연결액에, 그러니까 장부상의 숫자 노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어쨌든 좋은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 다 상승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 나올 텐데 그걸 바탕으로 좀 반등을 해주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이제 좀 이런 아쉬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외인들 매도가 거의 확 줄었어요. 그리고 뭐 어제는 없었고 거의 적었지만 투신이나 이런 쪽이 금융투자 매도가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점차 이제 바닥으로 가는 신호거든요. 시그널이. 연기금만 지금 이게 지금 서로 다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연기금은 막 그냥 던져대니까. 근데 이게 매도가 나오면요, 지금 투심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서 매수를 늘리면서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늘리기는 어려워요. 얘네들이 연기금이 이 매도량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얘네가 그렇게 쉽게 들어오기에는 지금 모멘텀도 그렇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네가 문제인데, 저거는 뭐 솔직히 연기금 매도는 어떻게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매도량은 그냥 이쪽에 좀 매도를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빨리 반등 안 하면 내일까지 27만원 회복을 못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얘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뭐 13,500원 돌파를 해볼까 해서 13,450원까지도 갔었고, 시가 자체도 13,400원으로 이제 올려서 갔는데 힘이 좀 약했어요. 오늘 힘이 약해서 좀 못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13,500원 아래로 또 다시 갇혀버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좀 벌어졌어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든데, 어쨌든 뭐 실적 개선으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실적 관련해서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또 돌파할 때 힘있게 가면 또 좋은 거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체 외국인 보세요. 다시 이렇게 순매수 들어왔잖아요. 외국인 보시면 오늘 물론 뭐 매도 어느 정도 했지만 전에에 비해서 이건 매도가 없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도를 했죠. 근데 매수를 보시면 네, 늘렸죠. 매수량 자체를 늘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신 보세요. 얘네들 전부 다 거의 매도량 줄이면서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연기금이 대량 매도가 여기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종목도 연기금의 이 매도에 좀 힘을 못 썼어요, 오늘. 물론 다행인 거는 어제랑 동일한 가격에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얘네 팔 거면요, 지금처럼 가격 유지하면서 매도물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소화하고 가는 게 나아요. 자, 암울해 보이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 뭐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금융투자, 순매수, 투신이 어쨌든 순매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투신은 매도를 줄이고 있다. 네, 더 이상 매도량을 늘리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부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건요. 어찌됐건 이제 13,000원 위에 올라와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얘 보시면 종가를 똑같이 맞추면서 여기에서 아래, 그 얘가 지금 위로만 못 간 게 아니라요, 아래로도 타진을 했어요. 아래로도 떨어지나 빠지나 매물 나오나. 근데 아래에 대해서도 뭐 탄탄하네.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만 남은 거죠. 얘 내일 아마 13,500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잘만 버텨내면 주말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특별한 건 없어요. 장 초반에 한번 이 13,500원 좀 가볼까 하다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안 건드리고 그냥 밑에서 내려오는 게 더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괜히 이렇게 머리만 그리고 내려오면요, 얘에 대한 공포심만 커져요. 근데 근처에서 이제 관찰만 하고 내려온 거는 또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래 위틱 중에 이제 중간 중립을 놓긴 했거든요. 근데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뭐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초반에 잠깐 올렸다가 13,100원까지 빠졌는데 그 이하로는 안 빠지고 이 매수세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13,000원은 이제 지지해도 되겠구나 라는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안에서 13,200원, 13,400원 하나 두호가죠. 그 두호가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 끝났어요. 사실 이 13,200원은 장 막판에나 이렇게 조금 살짝 건드렸지, 오늘 장중에 보면요 거의 이 가격이에요. 한호가 사이에서 거의 뭐, 한호가가 아니죠, 50원 단위니까 4호가인데 이제 3호가 사이에서 네, 이렇게 움직이다 끝났기 때문에 변동폭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한 종목, 좀 내려왔던 종목은 일단 변동성이 줄고, 네, 바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다지기 하고 그러면서 싹 올라가야 좋은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갖춘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반등신호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실적 개선주들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개선 관련해서도 자, LG화학오늘 뭐, 네, 지금 뭐 배터리 소송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했죠. 어제 오늘 해서 조금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황인데, 뭐 전에 비하면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네. 뭐 외인들 쭉 이렇게 매도량을 늘리다가 이제 소폭이지만 지금 줄어든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가장 큰 게 이제 연기금이 좀 줄였거든요. 그리고 투신, 네, 이런 쪽도. 그래서 뭐
수급상 보면 반등을 해볼까 이제 요 정도, 강한 반등이라기보다 반등을 해볼까 뭐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80만원 돌파하려고 오늘 건드렸다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80만원 돌파, 여기 80만원이거든요 여기. 자, 올해 저랑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아시죠? 공 5개짜리는 엄청난 이제 심리적인 가격대 선이에요. 여기 아주 단단해요. 그거를 건드렸는데, 결국은 뭐 잘 돌파 못하고 내려왔고, 그러다가 약세를 보였고, 79만원 맞아 깨졌죠. 79만원 맞아 깨지면서 78만원까지도 깨져 나갈 뻔 했는데, 82,000원에서 네, 반등을 주면서 88,000원, 79만 하단까지는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막판까지 모습은 더 이상 빼는 것보다 한번 반등을 해보자. 그리고 미티브로 끝내주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라인에서 좀 더 이상 빠질 거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뭐 거의 80만 원이네요. 자, 선이 그쵸? 자, 80만 원을 놓고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또 한 번 나와요. 80만 원 돌파 나오는 거고, 이 아래 그동안 이 그 주가가 쫙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움직였는데 사실 이 안에 있었잖아요. 종가 주가 자체가 그쵸? 이 정도 선 안에 있었어요. 이 정도 선 안에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실 1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너무 큰 숫자죠. 저기 심리적으로도 아주 그냥 강력한 그 가격 라인이고, 이 1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얘 역대 최고치예요. 네, 갱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번, 두 번 부딪힌 다음에 헤드앤숄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박스 밖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왔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이 뭐냐면 또 다른 하나야. 전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 구간대에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그쵸?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직전 박스 그 하단이 지금 깨진 상태에서는요, 복구 시도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안으로 좀 들어올려 할 거고, 이 박스 상단이 죄송합니다. 아, 지금 목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84만 한 2천 원 정도 되니까 80만 원에서 84만 원 사이 요거 밴드 폭을 놓고서 한번 단기로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개선이 되니까 결국 이 박스 안에 올라갈 거라 보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80에서 84만 원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더라도 80만 원을 돌파해서 지지하느냐 이걸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 간대 그리고 막 사시면 안 돼요. 지지하느냐 보시고 1차 84만 원 정도 부근에서 1차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85만 원 돌파하는지 보면서, 돌파하면은 돌파할 때쯤 또는 불안하시면 85만 원 살짝 밑에서 2차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익금하고 남은 돈으로 해갖고 갖고 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고점 이제 밑에 부분 91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 실적 바탕으로 가야 돼요. 오래 걸려요, 그거는. 근데 당장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 라인 자체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가격대 여기 아래도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8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반등 신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 가격대 여기를 좀 잡아주고 77만 6천 원을 바닥으로 잡아주고요. 이거 깨지면은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75만 원까지도 최소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 라인 제가 방금 얼마나 그랬죠? 한 77만 4천 원, 77만 4천 원 정도 이제 아래에 77만 원에서 77만 4천 원. 네, 다시 한번 77만 4천 원. 네, 이 정도를 바닥으로 잡으시고요. 이거 깨지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는 최소한 받쳐야 된다. 지지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80만 원 돌파 신호 나올 것 같은데, 네, 여기 올라가서 지지받으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조금 분할 매수 하셨다가 지지받으면 84만 원 하단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 네, 좀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85만 원 넘어가면 그때 또 보시면서 이제 2차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91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라보시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실적 개선주들 올해 뭐 당장은 실적 개선이 되는, 실적이 좀 눈앞에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갈 텐데, 하나솔루션도 보면은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로 또 보여요. 여기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보이죠.
하나솔루션도 그쪽이 좀 나오는데 태양광 부분 원가 부담이 보조금 미역에서 케미칼 부분이 뭐 실적 급등할 것 같다. 네, 나오죠. 뭐 247.9% 어마무시하죠. 케미칼 제품들이 PVC나 뭐 에이바, 네, LDP 이런 쪽들. 음, 뭐 큐셀 부분도 뭐 41억 원으로 흑자 전망 전환이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네, 전방 자동차 저방 턴어라운드 그 효과도 볼 거다. 그리고 뭐 요건 그렇고, 네, 케미칼 이쪽이 2296억 원, 네, 음, 높은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거죠. 스프레드 급격히 상승해서 네,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도 강력한 업황 유지될 것 같다. 내년까지 괜찮을 것 같다. 그러고 결국은 실적이 좋고 그게 데이터로 나올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연기금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 기관 매수 보시면 금융투자까지도 막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자, 이런 거 나오면 개인은 그냥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서 갈자리에서 조금 매도를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연기금 뭐 이런 게 케미칼이나 바이오사이언스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이 왔으면 오늘 뭐 급등했죠. 네. 자, 투신 뭐 기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네. 뭐 매도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매수량이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네, 지금 뭐 사실 근데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올라가서 이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고점을 이제 보고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가서 고점 부분 보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얘가 보여주는 시그널은 55,000원 상단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직 55,000원까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일단 멀리 보자 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역대 이렇게 최대치 지금 있거든요. 5만원만 했죠. 그쵸? 지금 이때 2010년도에 11년도에 여기 얼마죠? 고가 기준으로 55,250원 간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5만원 자체를 넘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이때 했던 사업과 지금 했던 사업은 다릅니다.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뭐 점점 앞으로 미래 사업 쪽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태양광은 미래 쪽, 그다음에 케미칼은 현실, 석유화학 쪽은 현실인데 석유화학 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태양광은 좀 오래 봐야 돼요. 그 영향은 좀 오래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전에 어쨌든 횡보할 때 이 가격대 여기를 보시면 돌파 지지가 되니까 다시 한번 2차 성장을 한 건데 뭐 전에도 여기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 자리들이 있었죠. 네, 여기 전에도 이쯤에서 되니까 딱 거기 부딪혔어요. 전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이 가격대에 좀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죠. 여기서. 자, 거기에 주가가 이렇습니다.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전에 어쨌든 가격의 경험. 제가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보는 애하고 친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주가는 결국 과거에 있었던 그 가격대에서 한번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분석을 잘 하시면 투자하실 때도 좋아요. 근데 지금 근처에 와 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실적 개선이 온다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49,000원을 돌파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49,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기 때문에 부딪혔다는 게 뭐냐면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좀 하락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돼요. 물론 돌파한 적도 있고 근데 장대 한봉으로 강한 수급으로 돌파했죠.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 실적이니까 어닝 시즌 때 한번 5만원 돌파 시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45,000원 지지 받고 있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소폭 좀 내려와 주면 그때는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실 거면은 지금은 시그널도 과매수 시그널이라서 지금 이거 조정 올 수 있거든요. 한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그때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주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나는 갈 것 같아. 그러면 소량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5만 원 위에 여기 49,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자꾸 부딪히기만 하고 머리만 그리거나 음봉만 자꾸 그리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 좀 이렇게 봤고요. 아까 그 기사에서 외국인 매도로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고 하는 재밌는 그 오타죠. 한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은행주 중에 기업은행, 네, 외국인 매도가 어마무시했죠. 네, 신한지주, 네, 외국인 매도 어마무시했죠. 네, 그 다음에 기업은행 신한지주 봤죠. 또 뭐 있죠? KB금융, 네, 어우 외국인 매도 어마무시했어요. 그쵸? 네, 아시죠? 농담으로 한 거요. 아까 기사에서 오타로 네, 매도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냥 오늘 어, 기운이 좀 빠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웃자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 네, 그냥 농담인 건 아시죠? 네, 지금 뭐 농담을 드릴 그런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 좀 전환이 되시면 해서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 기사가 오타거든요. 매수죠, 매수에 힘입어서인데 매도라고 돼 있는 걸 보고 어, 기운 빠지는 날은 이렇게라도 그냥 네, 웃으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좀 안 좋은 날 이럴 때는요, 어, 좀 그런 걸 많이 해요. 좀 맛있는 걸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주식 쪽에. 어차피 그 개별 종목의 뭐 이슈라면 모르겠는데 장 전체 문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유지하신 상태에서는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때 많이 내려오거든요. 이때 돈 벌어요. 원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락장 때 돈을 많이 벌거든요. 네, 수익이 더 좋아요. 왜냐면 갈 종목들이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내려오는데 그 본인의 밸류에이션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은 나중에 그 이상으로 잘 가요, 보통.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싸서 못 샀던 것들 그런 거 잘 지켜보셨다가 기회를 삼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현금 비중 상당히 높여놓은 이유가 하락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걸 대비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약간 우리나라가 특히 기관들이 지수 상승을 좀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저도 지금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하면서 하고 있지만 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하는 네, 그런 시간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맥이 빠진 날이실 수 있는데 기운 내시고요. 네, 기운 내시고 저녁 시간은 다 잊으시고 좀 편안한 저녁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